안녕하세요. 행공신 TV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연산 문제집 분석 하루 한 장 쏙셈입니다. 지금 초등 연산 완전 정복이란 주제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연산 중요해? 그래서 연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산 공부 순서에 대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연산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연산 문제집 뭐로 할 것이냐가 이제 마지막 고민인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선택하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집을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좀 꼭 분석을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연산 문제집을 골라서, 네, 한 권 한 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한 장 속셈이라는 연산 문제집이에요. 네, 이 하루 한 장 속셈 연산 문제집은 미래엔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 출판사의 역사를 좀 보는 것도, 네, 괜찮은 정보입니다. 네, 미래엔이라는 출판사는 예전에는 주대한교과서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꽤 오래된 출판사고요. 교과서 쪽에 이제 노하우를 많이 쌓은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아이세움이라는 그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 책 만드는 출판사죠. 그래서 살아남기 시리즈나 내일은 실험왕 시리즈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엔 교과서 그리고 미래엔 에듀라는 출판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래엔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 쪽 파트 일을 하는 곳이고, 이제 미래엔 에듀가 이제 초중고 문제집, 참고서,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출판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해길,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는 문제집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한 장 시리즈를 또 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루 한 장 속셈은 미래엔에듀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연산용 문제집,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장 속셈은 학기 교재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학기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2학년 1학기 연산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연산 문제집 2학년 1학기 거를 사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죠. 그럼 이제 학교 진도와 맞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10주로 되어 있어요. 10주고 한 주당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주가 5회, 2주가 5회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각 그 회당 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4페이지. 그리고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러니까 A4 사이즈 종이를 한번 접은 거. 네, 그거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3 사이즈요. 네, A3 사이즈를 한번 접은 거. 그럼 A3 사이즈를 피면은 A4, A4가 되잖아요. 앞면에 A4, A4, 뒷면에 A4, A4니까 총 A4 기준으로는 4쪽이 되는 거죠. 4쪽. 그래서 4쪽짜리 한 장. 네, 그 한 장이 한 주당 그 5번씩. 그러면은 근데 총 10주죠. 그러니까 이제 총 50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한 학기 분량.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진도표는 월화수목금.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제 주중이잖아요. 그 월화수목금이면은 한 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 다시 또 월화수목금 한 주. 요렇게 진도표가 돼 있긴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월화수목금 하면은 한 주 끝나죠. 네. 또 월화수목금 하면은 한 주 끝나고, 그럼 총 이제 10주가 되거든요. 총 10주면은 대충 2.5개월입니다. 네. 4주를 한 달로 치면은 한 달,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반달. 그러니까 2.5개월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한 학기인데 3달도 안 걸려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연산을 이어서 하면은 그러면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네. 근데 이거는 반씩하면 될 수도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자, 어쨌든 총 10주로 되어 있고 한 주당 5회 분량으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제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A3 사이즈인 거죠. 네, 대충. 네, 그리고 이걸 반으로 접어갖고 대충 A4 사이즈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요게 한 장 구성이에요. 한 장 구성. 네, 그리고 요게 주당 5장씩.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교재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각 장의 첫 번째 페이지죠. 여기.
네, 여기는 좀 친절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페이지보다는 이 페이지가 더 친절하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니까 뭐 개념을 좀 알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덧셈, 세로셈을 할 때 줄맞추기 하면은 줄맞추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친절하게 해준다든지 네, 이런 장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는 실전 연습이에요. 그래서 줄이 없어졌죠. 네, 이제 실제로 해봐 이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살짝 변형을 줘요. 네, 문제 유형을 좀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바꿔줘서 또 연습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는 재미있게 연습하기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사다리 타기 같은 거, 네, 이렇게 약간 게임식, 네, 놀이식,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행을 할 때 조금씩 변화를 느끼게끔. 네, 해서 연산을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기획하신 분들은 아마 최대한 좀 덜 힘들게 덜 지루하게 그렇게 연습을 음, 하게 하자 이런 의도로 이제 구성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게 요게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한 장 구성을 주 5번을 해버리면은 2.5개월이 끝났잖아요. 네, 주 5일 하면서 하루에 요거를 다 풀면은 그러면은 10주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학기 교재인데 3개월도 안 걸려서 끝나버리면은 나머지 3개월은 어떡하나. 네, 그렇다고 막 다음 학기를 땡겨버리고 이럴 수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주 5일을 하면서 하루에 반씩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하루에 한 장을 다 푸는 게 아니라 주 5일을 한다고 한다면 한 번 풀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만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고 다음 내일 할 때 이걸 마저 한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은 2.5개월이 아니라 2배로 늘겠죠. 그럼 5개월에 끝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진도보다는 앞서서 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방법이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물론 저희 애를 이 교재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애를 연산할 때 저는 주 5일 하지 않았어요. 주 2, 3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루 건너뛰어 가면서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루 한 번 할 때 이 4페이지짜리 한 장을 다 해요. 다 하는데 5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는 이틀, 어떤 주는 3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슷하게 또 5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추천드리는 게 요 방식이에요. 네, 연산 연습을 굳이 매일 하지 말고 네, 하루 건너뛰어서 해도 감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하루 한 장 속셈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연산 연습 분량을 만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산 연습을 만질 때 연산 연습을 할 때 좀 두툼한 문제집을 딱 이렇게 들고서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조금 네, 좀 마음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얘는 그냥 한 장 쏙 빼가지고 네, 오늘 요것만 하면 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장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산 문제가 적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연산 문제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매 장마다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재미있는 뭐 연습하기 이런 페이지. 그러면 이 페이지에 만약에 연산 연습 문제만 들어있다고 하면 문제 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지금보다는 많아질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 수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문제 분량으로도 연산 연습이 충분히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런 아이라면은 그러면 한 장 띡 꺼내서 보니까 네, 문제도 그렇게 많게 안 느껴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또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네, 연산이 좀 분량 측면에서 좀 만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재. 네, 이게 장점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표 진행에 좀 편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재들도 이제 진도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마다 뭐 몇 장씩, 뭐 몇 페이지씩, 네, 이렇게 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할 때 되면 한 장 빼가지고 하고, 한 장 빼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뭐 계산하고 뭐 이럴 게 별로 없죠. 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주 몇 회 할 건지, 그다음에 한 번에 할 때 뭐 한 장을 다 할 건지 아니면 반만 할 건지 이것만 딱 정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하루에 얼마큼 해야 되나 이 고민도 사실상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기 교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학기 대비한다 생각하면은 네, 그것도 또 그렇게 뭐 생각이 복잡해지지는 않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연산 문제집 이 한 권으로 내 아이의 연산이 대비가 된다면 그러면 연습하는 그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착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점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 문제집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산 문제집을 다 본 건 아니에요. 다 본 건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본 연산 문제집 중에 그 어떤 문제집도 대단히 좋다, 엄청나게 좋다 이런 문제집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물론 달라요. 네, 똑같진 않죠. 다 다릅니다. 각각의 특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연산 문제집이 있지는 않아요. 네, 못 봤어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있고 특장점이 있고 차이가 있긴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맞는 연산 문제집을만 잘 고르시면은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집이 내 아이한테 맞을 수도 있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위한 점검 사항입니다. 일단 친절한 배려가 앞쪽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그 단계 연산의 개념 학습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모든 연산 문제집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연산 문제집은,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앞쪽에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예를 들면 자리값 개념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자리값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덧셈 뺄셈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념 학습을 먼저 정확히 해야 되는데, 네, 연산 문제집 갖고 그것마저도 해결을 충분히 모든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개념이 쉬운 거는 이걸로 해결이 되겠지만 개념이 좀 어렵거나 좀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 개념이라면은 네, 그러면 이 연산 문제집만 가지고서는 그 개념 학습까지 충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연산 연습 그 순서 단계, 네,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나 또는 단계에 따라서는 이 문제 수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건 아이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연산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 더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 기준으로는 이 문제집에 있는 연산 문제의 양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연산 단계는 좀 어려운 단계가 있다. 그럼 그 단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단계는 괜찮은데 그 어려운 단계는 이 연산 문제집의 문제 수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연산 문제가 좀 부담 없는 양으로 느껴진다. 그게 장점이 있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수는 아닐 것 같아요.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 아이들은 그게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만 이제 다른 연산 문제집을 좀 활용을 더 하셔가지고 추가로 연습을 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아이에 따라서는 또는 단계에 따라서는 이 연산 문제집의 그 연산 문제의 수가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스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 아이가 연산을 잘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하고 한 이 정도 풀었는데 별로 틀리질 않아요. 그냥 뭐 느리지도 않고 탁탁탁탁 계산을 해내요. 그러면 저라면 굳이 남아있는 이 문제들 안 풀립니다. 굳이. 네.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스킵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주 5일로 하루에 요 한 장을 뭐 매일 다 풀면은 2.5개월 네, 정도 후에는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대안을 나름 제시를 했으니까 네, 그거 고려하셔서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산 문제집 중에서 미래엔 출판사의 연산 문제집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최상위 연산 문제집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연산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연산은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느리면 안 돼요. 하지만 엄청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연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밌지도 않거든요. 사실. 네. 물론 소수 아이들은 재밌어 하지만 정말 다수 아이들은 계산 연습 자체를 재밌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 연습량으로 꼭
필요로 하는 목표로 하는 연산 목표, 네, 연산 공부 목표를 달성하는 것, 네, 그것이 초등 연산의 핵심이라는 거, 네, 그거 잊지 마시고요. 관련된 제 영상도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에 오늘 소개해드린 연산 교재가 내 아이한테 적당한지 네를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처음부터 연산 문제집이든 어떤 수학 문제집이든 내 아이한테 맞는 정확한 문제집을 선택을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7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요 시기에는 내 아이의 성향, 내 아이의 타고난 수학적 문제 해결력, 뭐 수학 공부 능력,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학기는 연산 문제집 2권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 산 게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칫 그것 때문에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네, 뭐, 한, 뭐, 만 얼마, 네, 뭐그 정도의 비용을 좀 더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훨씬 더 중요한 내 아이한테 맞는 수학 문제집 찾아내기, 네, 그 감을 위해서, 네, 그런 데에는 네, 비용을 좀 들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시행착오, 작은 시행착오니까, 네, 그런 거는 피하지 마시고 빨리 겪어버리세요. 네, 그게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연산 문제집 중에 하나를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12가지 주제 강의 중에 요 수학 강의들 있죠. 네, 이거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큰 그림부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수학 안에서 1순위는 뭐구나.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쫙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거니까 네, 이런 것, 이 강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이버에서 행공신 치시면 제 블로그 그 블로그에서 강의 일정 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미래엔에서 만든 하루 한 장 속셈이라는 연산 문제집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